김건희, 김명신, 코바나 없었다. 충격적인 진실. 난데없는 일본 대사관 후원?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옵티머스 펀드 환매 사기 사건에 대해 오늘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8년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첫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검찰은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피해가 커지는 걸 조기에 막을 수 있었지만 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전파진흥원이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경영진을 수사 의뢰했으나 무혐의 처분한 게 결국 피해 확산의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윤석열은 당시 부장검사 전결이라 사건 처분 결과를 알 수 없었다고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죠. 대한민국의 수천억 원대 사기 사건을 부장검사가 전결로 처리하는 조직이 있다면 그건 조직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옵티머스 고문의 이름과 역할이 기재된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서 촉발된 관계 로비 의혹은 실체 없는 허구라고 결론냈습니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금감원 검사를 미루기 위해 만든 문건 자체가 8에서 90%는 허위와 과장이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특히 옵티머스 자금이 들어간 경기 봉현물류단지의 인허가를 위해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지사에게 청탁했다는 문건 내용에 대해서 검찰은 두 사람 모두 청탁을 부인하는 데다 지난 6월 사업 인허가도 최종 반려됐다며 최 전 총장을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또 민주당 이낙연 후보의 보좌진이 옵티머스로부터 사무실 보증금 등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이낙연 의원이 연루된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수천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금융사기에 대해 겨우 사과 한마디로 끝나는 걸까요? 그렇다면 현재 공수처에 고발된 윤석열의 직권남용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검찰이 사건 초기에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다는 것은 윤석열이 당시 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제 역할을 못했다고 시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실한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 부실한 부분이 있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데 그냥 말 한마디로 사과만 하고 끝날 일은 아닙니다. 왜 누가 어떻게 부실 수사를 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지요. 피해자가 수천 명에 달하는 엄청난 사기 사건을 그냥 사과로 입싹 닫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로 끝날 게 아니라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은 당연한 것이고 윤석열의 압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 역시도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책임도 져야지요. 바보가 아닌 이상 수천억 원의 사기 사건을 부장검사가 전결로 무혐의 처리했다고 하면 믿을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고발되어 있는 윤석열의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하는데 공수처를 믿을 수가 없으니 걱정입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윤석열은 오히려 자신이 맡았던 사건을 권력형 범죄라고 입을 털고 있습니다. 다수는 이명박 것이 아니라고 무혐의 만들어주고 박근혜는 불구속하려 했다고 떠벌리고 다니더니 지가 맡았던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주고 이제 와서 권력형 범죄라고 떠들고 다닙니다. 제정신이라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한편 오늘 SNS에는 대한민국을 망치는 언론의 이중잣대라는 비교표가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아마 엄청 공감들 되실 겁니다. 평가 항목과 수구정권일 때 그리고 민주정권일 때 언론의 보도 행태를 그려놓은 건데요. 수출이 줄어들면 수구정권 때는 노조 탓, 임금 인상 탓, 기업 혁신 탓이라고 하고 민주정부에서는 무조건 정부 탓입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수구정권일 때는 노조 탓, 과도한 복지비용 탓이라고 하고 민주정부일 때는 무조건 정부 탓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이 불안정하면 수구정권일 때는 부동산 투기꾼 탓, 국민들 탐욕 탓이라고 하고 민주정부에서는 무조건 정부 탓이라고 합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이유도 수구정권 때는 발목 잡는 야당 탓이라고 말하고 민주정부일 때는 협치 안하는 정부 여당 탓이라고 보도하는 대한민국 기레기들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공감들 가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레기들의 보도를 사실인 것으로 알고 오로지 정부만 욕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지요.
이래도 언론개혁을 안 한다면 그냥 전부 숟가락 놔야 합니다. 한편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현직 검사부터 경찰, 앵커, 기자들이 현재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경찰은 현직 검사 2명을 소환해 10시간 정도의 2차 조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엄성섭 TV 조선 앵커, 중앙일간지 기자, 종편기자 등이 차례대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런 기사가 터졌습니다. 바로 TV 조선 엄성섭 앵커가 청탁금지법 뇌물수수 이외에도 새로운 접대를 받은 것이 드러났는데요. 포항의 한 풀빌라에서 성오대를 받았다는 폭로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씨는 엄앵커를 성오대하기 위해 포항으로 초대한 뒤 미리 예약해둔 풀빌라에서 여성 4명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 여성들은 대구의 한룸 X롱에서 돈을 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폭로한 제보자는 풀빌라 안에서 엄앵커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파트너와 함께 빈방에 들어간 사실과 성오대를 받은 사실에 대한 증인과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엄성섭이 성오대를 받은 사실에 대해 제보자는 경찰 조사에서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참 정말 가지가지합니다. 그런데 엄씨만 그랬을까요? 그럴 리가요. 구두에 폭탄주 퍼마시는 검사도 있었는데 조사하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편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진해원 검사가 김건희 코나바 콘텐츠에 대해 연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까르띠에전, 워홀전, 모네전을 성사시킨 기획자인 줄 알았더니 도대체 이 패밀리는 쩍벌 빼고 뭐가 진실이냐 이 말입니다 라며 샤갈 전에도 역시나 코바나, 김건희, 김명신의 이름이 없음을 말해주셨는데요. 검찰은 대체 언제까지 코바나 수사를 질질 끌 것입니까? 이정수 지검장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일부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검사들 안 믿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9일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근본 없는 막가파라고 비난했다. 이 과정에서 전원 형식으로 윤 전 총장이 검사 시절 아버지뻘 기업회장에게 구두 속에 양주를 부어서 마시게 했다는 이야기가 널리 회자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전 총장 측은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이 울산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재판이나 성실히 받으라고 했다. 황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윤석열이 악질 특수부 검사의 전형적인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왔다는 얘기들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면서 룸살롱으로 아버지뻘 되는 기업회장 또는 임원들을 불러내어 자기 구두 속에 양말을 벗어넣은 술잔을 만들어 폭탄주를 마시게 했다는 얘기는 널리 회자되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에겐 룸살롱에서 다리 쩍 벌리고 앉아 머리를 좌우로 마구 흔들어대며 주먹 자랑하는 조폭처럼 아무렇게나 떠들어대는 게 몸에 배어있는 듯하다고 했다. 그는 근본 없는 막가파를 정의로운 검사로 착각한 국민들만 바보가 됐다며 설사 정권교체 여론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룸살롱에서 술 마시느라 책 한 권 제대로 보지 않은 듯한 인물을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뽑을 수는 없다. 국격의 문제라고 썼다. 황 의원은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 점을 언급하며 아무리 죽은 이재명 지사, 이 경선 국면에서 힘들다고 해도 야권의 1등 주자를 팩트도 없이 맡아두어 흑색선전 하는 것은 실력 없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 캠프의 김기흥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공개선언까지 한 이 지사를 공개적으로 욕보이는 처사임을 알기 바란다 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이 국격의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서도 혹시 본인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것은 잊은 것이냐 면서 제 앞가림도 못하는 황 의원은 우선 재판이나 성실히 받으라고 했다. 윤석열 캠프 측의 또 다른 관계자는 그렇다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 지사의 형수 욕설이 우리나라 국격을 드높이는 것인지 황 의원에게 되묻고 싶다고 했다.